just to clean meals to make. What a life that we've designed. I'd do it a million times with you and never get tired. You're my piece of heaven on earth. Oh, you make it all worth it. You're the reason I keep hitting snooze just to stay next to you. 금일 언론 브리핑은 전진선 군수님의 모든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군정 성과 및 향후 군정 계획 설명 후 질의 답변, 군수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브리핑에는 개군면 유연송, 박장옥, 매력 양평 군수님과 마순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소장 담당가들께서 함께 배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선 군수님의 모두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군정 성과 및 군정 계획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평 군수입니다. 오늘 이제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언론인께서 우리 양평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4년차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우리 양평군의 앞으로 미래를 여러분에게 이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공직자들과 그 어느 때보다도 양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쉼없이 달려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찾아왔던 22년 8월의 기록적 폭우로 인해서 양평의 전 지역이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아주 초토화돼서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서로는 국민을 위로하고 또 그 현실을 함께 아파하면서 오늘도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2년차가 되던 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원하던 양평 서울 간 고속도로가 양평 IC가 설치되는 그런 것으로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춘천병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또 함께 신속히 대응한 바도 있었습니다. 민간대책위원회에서는 6,142명의 서명을 받으면서 우리 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 강화시가 포함되는 노선으로 양평 고속도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군의 입장을 정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3년차에는 시방을 얘기하면서 우리 군의 안전, 환경, 관광, 건강이라는 4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의 행복이 채워지는 매력 양평을 하나씩 실천해 왔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 군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희망이 살아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원과 그 가능성을 이제 결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그 길을 이완 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든 다가가서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어디라도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듣고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와 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종환 시인이 썼던 담쟁이라는 시도 있고 김춘수 시인의 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역경을 딛고 함께 위로하면서 양평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이라면 좌우면하지 않고 시를 바늘의 허리에 매는 일 없이 KTX의 속도로 전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두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이 이 앞에 이 화면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우리 신양평대교 쪽에서 저쪽 추읍산 방향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건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양평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전경인데 이 전경을 보면서 양평을 좀 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고민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처럼 부르고 또 온 정성으로 결실을 맺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고민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처럼 부르고 또 온 정성으로 결실을 맺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 처음에 취임해서 처음에는 생활행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청소과와 도로과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과를 만들면서 그런 일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이제 매력 그림과 지속 가능한 생활 만족이라는 말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정책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강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꿈을 그렇게 키우고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전, 환경, 관광,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안전한 안전도시, 그 다음에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도시,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이 여행지, 관광도시, 그 다음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라는 말로 이제 국민의 행복이 채워지는 매력 양평을 만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군의 세수를 보면 이제 9,800억 정도가 저희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9,0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1차 추경 후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이제 한 1, 2개월 후에 이루어질 우리 2차 추경에서는 약 한 160억 정도가 더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2차 추경인 경우에 한 3, 400억 정도 해서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수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아주 세수가 매우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은 약 한 1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 양평군 인구가 12만 8,690명으로 5월 말 현재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양평읍이 3만 8천 명이 넘어서서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요 두 번째가 이제 용문면입니다. 용문면은 18,591명으로 수치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양서면, 그 다음에 강산면, 그 다음에 서정면 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제일 작은 면은 청운면이 인구가 제일 적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더 살펴보면 인구 증가는 제가 군수를 취임하고 이제 5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3년간 아주 많은 인구가 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도 전체가 6만 2천 가구고 세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1,600세대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2천 세대에서 11,000세대, 그리고 다세대나 빌라를 포함한다면 양평의 공동주택이 한 2만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원주택 도시라고 하지만 양평도 3분의 1은 공동주택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말씀드리는데, 상수도인 경우에 오늘 11,000톤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신원정수장을 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45,000톤의 물이 생산돼 가지고 이제 급수는 그래도 좀 양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그 물을 각 가정에까지 넣기 위해서 관로 사업을 더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의 부분도 점점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종발 처리장을 더 늘려가면서 지금 주민 생활의 편리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지난 3년 동안 이제 지나갔던 얘기를 몇 가지로 더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약 이행률인데 제가 117개의 공약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률은 86%쯤 되고, 그 다음에 완료율은 70.9%입니다.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 완료하지 못하는 것들은 국책 사업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였고, 그 다음에 양평 사격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주에서 양평으로 오는 37번 국도 확장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가시적이지 못하지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도 대외 평가라든가 이런 수상들, 또 공모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행률도 봤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군정은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읍면 소통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오늘도 이제 제가 매력 군수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매력 군수님들을 매주 한 번씩 모시면서 우리 군정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군정 상황을 또 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하고 소통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 또 국장이나 부군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는 문제도 제가 때가 되면 꼭 기자간담회를 했고, 또 필요하면은 특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의 입장이나 군수의 입장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런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나 또 31개 시군, 또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각 요소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또 소통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일본, 제가 유럽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그런 일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생활행정의 구석 좀 몇 가지 지나간 걸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해소로 인해 가지고 깨끗한 양평 만들기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초기에 매주 수요일날 수요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양평의 가장 아젠다다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했던 것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평에는 이 깨끗한 양평을 만든다는 것, 이 개념이 많이 주민들에게도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대중교통 환경 개편으로 해서 생활을 잇는 변화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양평 시내를 언론인께서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회전교차로 제가 진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게 어디였냐면 그 시장에 저쪽 동편인데 시장 입구에 그 철도 밑에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없어가지고 서로 다니기 굉장히 불편했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전교차로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방팔방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놔서 모든 분들이 편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또 역 앞에도 회전교차를 만들어서 좀 늘려놨지만 버스도 들어와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됐고, 그 옆에 도서관 저쪽에 보건소 있는데 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소통이 좀 잘 됐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통에 관한 부분, 또 교통에 관한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소종에서 그 잠실 가는 버스, 광역버스가 개통됨으로 해가지고 참 소종 면민들이 아주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서울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평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경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라고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회용 세척기 만들고 일회용품 안 쓰게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자전거 교육을 하면서 환경교육을 또 시켰다, 이런 것들이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안전망 구축인데 여기도 CCTV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면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우리가 일반적인 보안등, 그 가로등은 다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사실 부담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이 부담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전에 관한 또 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분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 여기서는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그 어린이집 지원비를 1인당 50만 원씩 특별 지원을 줘서 서울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받는 복지만큼은 우리 양평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했던 것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청소년들에게도 저희가 많은 지원들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약 한 47만 원, 70만 원 정도의 1인당 비용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세수가 작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청년들에게 하는 건데, 여기도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자리가 없고 아까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의 50%를 저희들이 철도 교통비죠,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양평에서 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인데, 노인복지는 양평이 뭐 최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노인복지관 오늘도 다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점심 식사 하시는 분만 해도 한 600명 정도 된다 합니다. 그 정도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 서비스인데,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마지막 부분에 치매 부분입니다. 양평이 치매가 걱정이 없는 양평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나가 있는데, 거기서도 치매 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하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과 연계를 시키고, 또 중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호물품을 지급하면서 치매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심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평생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그 평생교육의 키트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정책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그 어린이 자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미 됐던 거고, 여기 보면은 국수에도 이제 많은 그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먹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오른쪽에 보면은 인프라 확대하는 것,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인프라는 계속 만들어 가면서 주민 생활을 안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를 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제가 생활 불편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인프라는 버스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회전교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순환버스를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체험 사업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청운 단월 양동 지역에 100억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단월면이 이제 스포츠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청운은 청드립센터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양동도 복합센터를 건립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치중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구둔에서 저쪽 양동까지 가는 도로를 만들면서 그 양동이 성과 같은 지역이다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민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양평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지난 30일 날 구성을 하고 오늘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양평 물맑은 시장입니다. 물맑은 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친환경 농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제가 이제 건강은 먹거리가 잘 만들어져야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환경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밀산업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계절이 그 관광인 양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12월까지 각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양평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간 과거들을 돌이켜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이제 양평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처럼 흐르고 온 정성으로 맺는다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지도 사진 보시면 이게 양평 사진이라고 안 느껴지시죠? 네, 저기 양평의 모습입니다. 네, 아무튼 양평이 아주 굉장한 곳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양평 중심이 뜬다라는 말입니다. 양평 중심이 뜬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특대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환경부가 특대고시 개정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저쪽에 보면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특대고시가 개정됐고, 그 두 번째 보면 천연잔디 파크 포장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은 이제 2년 후에 27년도에 배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환경협의가 끝나면
이제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양평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8단 대에 막혀가지고 배를 못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를 만들 조선소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27년도에는 배를 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팔골포장인 경우는 강화 운심지구에 저희들이 18호를 더 추가를 만들 거고, 그 이외에도 또 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평의 중심이 떠드렁섬, 그 다음에 양강섬, 그 다음에 물안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출렁다리로, Y자 출렁다리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떠드렁섬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못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청개구리 신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산책할 수 있고, 거기서 석양을 볼 수 있도록 Y자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고, 양강섬으로 이어지는데, 양강섬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제문화 부분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아마 백제시대 문화가 양평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안개 공원 쪽에는 고산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뷰 포인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양평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세 곳이 관광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강섬에서부터 이제 이 뒷길 한강을 우리 남한강을 따라서 갈산공원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지금 데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데크 사업이 종료되면 아마 양평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지금도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만들어지면 이 거리가 카페 거리로 변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생업에도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아랫부분에 있는데 도시 재생 사업을 병행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갈산공원으로 가면, 갈산공원이 지금 자전거 도로로만 이루어져가지고 축제를 하거나 주민들이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불편함이 있어서 보행로를 별도로 만들려고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강섬에서부터 이 한강을 따라서 갈산공원까지 아주 좋은 산책로가 구성이 되면 도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근천 산책로를 만들어서 시자파크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한 6km 정도가 하천을 따라서 공원까지 가는 건데, 현재 시자파크는 제 판단에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면 90도까지는 물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근데 10도씨를 더 올려야 물이 끓는 건데, 그 10도씨를 저는 외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 외국 자본이 아니라 국내 다른 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 투자를 유도를 해서 외지를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시장파크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파크에 한 200억 내지 300억, 더 크게는 400억 정도의 투자가 되면 100도시로 물이 끓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면 거기서부터 저쪽 그 백운봉까지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양평의 관광에 아주 그 정점을 찍는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평을 변화시켜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간에도 당연히 이제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야간에도 야경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 주민들을 저녁까지 식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그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중구를 이게 양평의 중심, 양평읍을 중심으로 한 중심을 얘기하는데, 이제 동부 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동부로 발전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복합 용문산의 복합 관광단지와 그 다음에 용문을 읍으로 승격하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에 KTX를 용문역에 세워서 용문역이
그 동부 지역의 중심역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평 부분입니다. 제가 역사, 문화, 감성도시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지평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양평이 양근현과 지평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평현이 그동안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평에다가 양평 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양조장하고 굳은 여기 문화재인데 문화재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동부 쪽으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6.25 때 지평지 전투를 상기시키는 국제평화원을 지평에 만들면 지평이 이런 그 과거의 지평현의 재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읍산을 진달래 동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후세들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부 지역이 아까도 인구가 줄어들고 한다고 했는데 축제를 통해서 인구 소멸을 극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축제를 진행합니다. 양평의 축제는 다 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단월의 보르대 축제, 4월에는 계군의 산수유 축제, 또 용문산의 산나물 축제,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밀축제, 7월에는 수박축제, 그 다음에 10월에는 분수축제와 지평의 발효축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동부 지역이 축제의 본고장이 될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부입니다. 서부는 양평에서 비교적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세미원 두물머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서부를 완성시켜서 이제 그 관광도시를 비상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국가정원화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두물머리 국가정원을 추진하고 세미원을 또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양수리에 가면 그 빵 공장 앞에 역조를 해가지고 전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 전체를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말씀이고 내년에 이루어지는 경기도 정원 박람회를 아주 잘 성공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양서면에서 소정면으로 가는 그 북한강변에 자전거 길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정면에 많이 산재해 있는 하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체육센터나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쪽에서 다시 국수리로 넘어오면 국수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약 한 6천 명이 더 살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속히 진행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부, 동부, 서부를 말씀드렸고 이제 그동안 제가 추진해 왔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여기에 담지 못한 것들을 별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양평군 체험사업,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점적으로 이것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가 종합 장사시설 문제입니다. 지난해와 상반기에 걸쳐서 두 번의 우리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마을에서 협의를 통한 추천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곳을 개인이나 또 단체가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6월 말까지 받았더니 18군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8군데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적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추진단이 있는데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면 머지않아 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평군 용문산 사기장 폐쇄 문제는 지난해까지 잘 진행되다가 그 정부 이제 그 계엄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하게 되면 사기장 폐쇄 문제도 우리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군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이 군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이 청사가 이전돼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고 이제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에 우리가 그 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 기금이 34억 1차 저희들이 해놨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여주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주는 2004년도에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기금이 일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1,000억 안팎이 되지 않나 싶은데 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선정을 하고 시작을 해도 예산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은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34억인데 지금 만약에 장소를 선정해서 오픈을 하게 된다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그 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립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조례에 있는 대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가지고 로드맵을 정하는 방법으로 제가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 산업단지 추진 문제입니다. 양동 산업단지는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우리 군이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GH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지냈고 3단계가 그 만들어진 내용을 국토부의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심의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끝났고 이제 4단계가 행안부에서 우리가 한 350억 들어갈 것 같아요. 350억이 들어가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통과된 자료를 받아서 행안부에 보내가지고 그 심사를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아마 9월 정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군이 이제 GH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관계 문제 설정하고 나면 금년 말이나 빠르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초에 기공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 현재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것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도 믿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노선이 강화시가 포함된다는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강 국가 생태 탐방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하남시, 그 다음에 남양주시, 그 다음에 광주시, 그 다음에 또 여주, 또 가평 이렇게 해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공동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강으로 또 남한강으로 국가 생태 탐방로가 건립되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좋은 관광 자원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경제 TF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제안전국장이 이제 TF팀장이 되고 분야는 총괄 분야, 그 다음에 민생경제 사업지원 분야, 그 다음에 홍보지원 분야로 나눠가지고 8개 부서, 그 다음에 읍면까지 포함되는 부서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밑에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점검을 해서 현재 우리 뭐 내수 동향이라든가 우리 양평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자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제안을 받아서 정책 제안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장기적일 수 있겠지만 규제 개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풀어가고, 그 다음에 재정을 확대해서 부양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 사람 상품권, 그 다음에 지역 화폐 활용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경제 TF팀 활성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 이제 남은 1년 민선 8기를 아무튼 이 사진이 며칠 전에 그 체육관에서 어린 아이가 있는데 같이 아이를 보도하면서 국회의원님하고 찍은 사진인데, 뭐 찍어진 사진입니다. 뭐 어떻게 일부러 찍은 것보다는 이 아이가 80일 됐던 아이입니다. 100일도 안 된 아이인데 이 아이의 꿈이 이제 양평에서 실현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님하고 힘을 합치고 또 우리 군의 군의원들 또 도의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남은 1년을 이 아이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브리핑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교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성 기자님께 먼저 주셨는데. 네, 이정성 기자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그 특대고시 개정 관련해서 지금 양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 생태학습선 그 운항 계획하고 그 천연잔디 파크 골프장 오신이 그 두 가지 하고 있는데, 파크 골프장은 모르겠고 그거는 뭐 제가 관심이 크게 없지만 생태학습선을 지금 계획은 있는데, 이제 물론 조선소도 또 만드신다고 하시고 8.댐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대략적인 운항 시기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교육도시 지정된 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제 최근에는 기후재난이라고 하는데, 그 양평군이 그 하는 정책 중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대응 정책 중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 거 간략하게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에 이제 설명하신 한강 국가 생태 탐방로 이거를 제안을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환경든지 뭐 어느 제한 대상 기관 경기도인지 그거하고 참여 시군이 한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북한강만 끼고 있는 가평도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몇 개지 있을지 거기까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태학수산 관련해가지고 완전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태학수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제가 들었는데, 착수보고회에서
이제 그 어디 구역에서도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이제 준비한다고 하고, 예, 운항 구간, 그 다음에 운항 배의 크기를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것도 검토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를 언제 잡을 것이냐도 얘기를 하는데, 그 착수보고에서 얘기가 27년 한 6월이 좀 지나고 나면 만들어질 수 시작했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보고니까 용역 보고를 좀 받아보고 그것이 완성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부나 유역청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조건을 맞춰가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시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시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예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군비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도비 국비를 어느 항목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용역을 착수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환경교육도시 기후위기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그 환경 교육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를 세면에다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청소과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그런 일들을 탄소 중립에 중심으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쓰레기 양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면서 정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생태 탐방로는 제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남양주시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남,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그 남양주, 그 다음에 양평군, 그 다음에 광주시, 그 다음에 가평군 해가지고 북부 지역 북한강 유역으로다가 얘기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은 여주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춘주까지 가는 남한강 수계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제가 국가생태 탐방로에 대한 얘기를 거론을 했고, 거기서 공동의제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제를 지금 정부가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완성이 되면 장관이 결정되고 체계가 잡혀지면 그 추진체에서 전달해 가지고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생태 탐방로가 지금 현재는 북한강 위주 시군으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여주가 빠지고. 예. 그러면은 이건 계획은 여주를 포함한 남한강까지 다 합치는 걸로 추진하실 건가요? 네,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피력을 해가지고 남한강 수계도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양평의 이재로입니다.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브리핑 자료 전반부에 위치한 양평을 움직이는 민선 8기 3년 소통의 힘이라고 있습니다. 맨 아래 챕터에 국제교류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국 조장시, 캄보디아, 프랑스, 스위스, 일본 누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김성교 군수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는 중국 웨이팡시랑 활발히 교류도 하고 특히 연날리기 대회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단체장이 바뀌고 선생님이 두 번째 바뀌신 것 같은데, 웨이팡에 관련된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디에 그랬냐는 듯이 전혀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제적인 교류에서도 업무의 영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본다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추석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방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바뀌어진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판단해가지고는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을 가지고 중점을 잡을 것이냐, 이게
이게 이제 저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조장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기 부서에서. 그래서 조장시가 430만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이제 밀산업단지고 농업단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품을 거기다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권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기업인들이 중국 기업하고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글로 조장실을 갔다 온 거지, 외입항시를 제가 전혀 이제 뭐 이렇게 뭐 안 하고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연날내기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다면은 아마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외입항시를 방문했을 텐데, 그 사업이 우리 군에서 지금 이제 지금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외입항시 과거 했던 거 다시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우리 군하고 협조할 것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민선 3기 3주년 축하드립니다. 스프라이즈 뉴스 정명래 기자입니다. 군수님께서 4대 키워드인 안전도시, 환경도시, 관광도시, 금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달려오셨는데요.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이 4가지 키워드 중에서 좀 남은 1년 동안 좀 중점적으로 이것만큼은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군 행정이 우리 33개 우리 과가 있는데, 그 과가 어느 한쪽만 가지고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업무가 너무 편향적이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분야가 사실 다 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면서 각 분야가 다 할 수 있는 분야를 다 이렇게 이제 기반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안전에 관한 것도 안전에 관련된 부서들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에 관한 것들도 관광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반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관광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것도 아까 친환경 얘기하고 물 얘기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체육시설이 잘 만들어지면 또 건강한 도시가 되는 거고, 또 아까 치매 얘기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서마다 다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그 환경도시의 부분도 제가 늘 지금 진행하고, 그래서 어느 한 군데다가 집중한다기보다는 4가지가 골고루 발전돼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균형 발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세부적인 사안 3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그 버드림 재생사업, 아까 이제 남한강변 데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모텔 인수 이후에 그쪽 그 양근리 쪽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하고요. 두 번째가 양평공사가 지금 이제 민선 7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2번의 민간 전문가를 사장님으로 모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도시개발 관련해갖고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서 자본금을 늘려가거나 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도시개발에 대해서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그리고 군수님의 역경 사업 중 하나가 이제 밀산업, 요즘 이제 밀밸류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이 축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분시설, 재배와 재분 그리고 상품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드림 재생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재생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데크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크 사업이 진행 완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땅을 2가지를 사놨습니다. 하나는 나대지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모텔을
구입해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그 모텔을 활용을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생 사업 하는데 사무실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 뉴스 호스텔 형태로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기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더드림 사업에 그 민간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활동가들에게 지난번에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더니 의회에서 그것은 주변 상권하고 하실 때 조금 그 상권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좀 재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지역 그 활동가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크가 완공이 되고 나면 데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거를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금 그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도시재생 사업 추진단이 이렇게 견학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얘기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양평 도시공사 자본금을 늘려가는 문제도 지금 양평공사가 이제 그 시설 관리 중심이었다가 이제 조금 변화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컸던 게 이제 마을에 그 주민 편의 시설 사업하는데 10억짜리 사업을 공사가 맡아서 했고, 또 하나는 그 주차장 그 기반 조성하는 사업에도 한번 맡겨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아파트 고령자 주택 거기 사업을 지금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면서 그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투입을 해서 자본금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 걱정 많이 해서 그 공사가 차기를 잡아가고 공사의 구성원들이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금 신범수 사장이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뒀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좀 갖춰가면 늦지만 그것이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산업, 벨기아 산업, 상품화인데 상품화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상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꾸준히 진행할 거고요. 벨기아 산업은 한번 첫 번째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규모를 이제 농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 양평에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규모만 커가지고는 또 사업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어필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업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본시설을 하는데 재본시설이 지금 현재는 15억에서 30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30억 규모를 하려면은 연간 450톤 이상을 재본할 수 있는 시설인데 양평에서는 그만큼 양이 안 나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그 재본시설을 좀 규모를 줄여야 가능하다. 그래야 참여할 업체가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파로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양평의 대중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신설 노선 및 환생 체계 개편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대응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의 지금 신설 노선 지금 환생 체계 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주민들은 좀 불편을 많이 느끼죠. 근데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예. 지금 이제 양평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데려가고 있고, 저희들이 순환버스를 2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강산 코스 하나 만들었고, 하나는 양평 시내 코스 아파트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그 주민들에게 홍보가 아직은 인식을 덜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늘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좀 더 와달라, 좀 더 해달라,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용역을 지금 또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다 담아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나은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뉴스백 김동주 기자입니다. 그 시장님은 그 민선 3년 동안 양평의 수준을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왔어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그 민생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선 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조직 구성과 간략하게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도 안 남은 그 지선을 위해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재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 그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국장이 이제 팀장이 돼서 진행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부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생 경제라고 얘기를 늘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실제로 파악했을 때 과연 경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지표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좀 만들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서가 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이런 부서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평 사랑 상품권이 있는데, 이 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금 강상에 있는 파골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더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화폐 부분도 있는데, 지역 화폐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신한뉴스 오태호 기자입니다. 아까 그 발전 계획 중에 그 눈에 띄는 거는 그 용문산 케이블카 아까 발표하셨는데, 용문산이 이제 1157m 되는데, 그 용문산은 밑에 용문산이라는 절이 있고 또 위에는 군부대가 지금 이제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군부대 국방부와에 대한 협의와 또 환경문화산림청 또 환경단체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또 하나 나온 내용 중에 그 시자파크에서 지금 그쪽으로 뭔가 이제 그 관광 뭔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쪽에는 지금 이제 그 시자파크에서 올라가면 이제 전망대가 있고, 그다음 두리봉이고, 그 백운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라인을 이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모노레일을 가는 방법,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부분하고 그런 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산은 지금 이제 양평은 이제 추업산이라는 산이 이제 양평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업산이 상당히 가파른 산인데, 그 길을 활용해서 이쪽에 그 짚라인 설치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구체적인 좀 많이 있으신지 말해주시고. 예, 우선 용문산 케이블카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 양평 경제, 양평 관광을 위해서라면 꼭 설치돼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군부대 문제는 그 대구 쪽에 케이블카를 만드는데 군부대를 활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사례가 있어가지고 군부대가 동의해서 케이블카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사례를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가 가상으로다가 가려고 하는 장소가 산 정상이 아니고 그 정상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과거에 군부대가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장소로 한다면 현재 군부대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찰하고 문제인데 사찰에서는 용문사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내려와서도 그 하는 문제는 이제 뭐 우리 출발지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화재가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용문사 그 은행남부하고 이격거리하고 그 다음에 용문사의 이격거리를 감안한다면 가능하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프하게 만들어진 타당성이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900억 정도 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정도 가지고도 수익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이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참여할 텐데 몇 사람들이 문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제파크 말씀은 아까 제가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어떤 것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이제 외주를 줘서 그 사업을 참여할 사람들을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 참여자가 무슨 뭐를 설치할 것인가 사업성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추수한 문제는 뭐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은 이제 우선은 진달래 동산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후에 2단계로다가 지금 기자께서 언급하신 문제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좀 기다리세요. 다음 하시죠. 뉴스줌 정지대 기자입니다. 우선 3년 지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1년 건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통 군수, 그다음에 매력 양평 뭐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군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의 건강이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상청이나 환경청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올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상기후로 해서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을 위한 보건정책이나 감염 예방 대책이 럭셔리한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두 개면에 한 면씩, 두 개면에 한 기업체가 방역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가지고 마을마다 이제 모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런 물이 고여있는 장소 이런 장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을 동원을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새마을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새마을에 방역 제로 내용이 감염병 제로를 위한 그런 대책을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양평TV 강승일 기자입니다.
이 양평의 매력 중에 하나가 두물머리 언덕이 되면 좋은데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군수님께서는 그거는 아직도 지금 미래 일이지만 그 밑에 용담 약수터가 있는데 그걸 공원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양서위원하고 접촉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부용산에 올라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오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는 지인로가 좁아서 어려지고 그 다음에 모든 약수터가 차가 들어가는데 거기 철다리에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유권 해석 의뢰하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양평군이철도청에서 그것을 사넣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사넣게 되게 되면은 용담읍과 그 다음에 세미원에 주차도 할 수 있고요. 그게 공원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물머리 운동 내지는 그 번역 자체가 굉장히 수도권 시민들을 불러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서 부원에서는 과연 그것을 수용할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인데 아까 금방 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철도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세미원 그다음에 드물머리 또 가정후에 있는 국가정원 추진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양평 시민의석의 성형수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장기 과제로 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종합장사시설 추천지 이제 마감이 어제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을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군 자체적으로 추천지에 대해서 분석 및 논의를 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용역 나온 결과를 갖고 복수의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선정은 2027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거냐면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이 나오면 이게 결국은 다음으로 넘겨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민속 8기에서 열심히 하셨던 거고 이번에 방법도 바꿔서 전향적으로 하시는 건데 자체 논의하고 용역 1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길지 않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셔서 내년 초에 후보지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공론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민속 8기에서 한 번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 하나 의견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문산 사격장 문제는 사실 군부대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이제 물론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이 좀 수용할 수 없는 결론으로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국방부에서도 이제 그 진행 상황 갖고 양평군의 입장을 다시 전달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정리된 양평군의 입장이 있는지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장사시설 문제는 지금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폐쇄가 군의 입장입니다. 그건 뭐 전임 군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폐쇄를 하려면 군의 입장이 국방부 입장이 과연 어떤 입장이냐 이게 이제 들어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해서 국방부 입장을 명확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 뉴스의 이우영숙 기자입니다. 네, 권수님이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정책과 그 사업들을 통해서 양평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평을 볼 때 양평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죠. 이제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성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이 시로 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뭐 크게 고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과연 시가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이 더 도움이 될 것이냐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군으로 있을 때 우리 군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례인데 학교에 농어촌 특례가 있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시로 가는 것이 그렇게 옳은 거냐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그 사실은 얘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 TV조선 뉴스 본부장 조혜영입니다. 먼저 민선 8기 3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양평 서부권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국수 역세권 개발 사업이 경기도 승인을 받으러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양평군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정주 여건 개선 효과와 다른 역세권과 차별화되는 개발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국수 역세권은 제가 아까 롱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천 명이 더 정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이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용역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거와 주민 설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용역을 마무리 짓고 용역에 의해서 이제 진행할 건데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뉴스 통신의 국장 원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3년의 양평군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군수님께서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이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중 군수님께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양평군은 양평읍 일대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제2배수 펌프장 증설 등 기후위기 대응 기반 시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양평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환경정책 로드맵이 마련돼 있습니까? 있다면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예, 우리 군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군정 슬로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오늘 이따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기공식을 갖게 되는 출렁다리 부분하고 사실은 데크 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한강을 그동안에는 보존이라는 개념으로만 갔고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얘기한 것이, 환경부하고 얘기한 것이,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자연은 그냥 전시물 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와서 지금 이제 이제 허가를 받았다고 할까요? 이제 받아낸 것이 출렁다리도 그래서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데크 사업도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환경부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었지만 안 되던 것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선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그렇다고 시설을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배수 펌프장을 지금 몇 군데를 지금 준설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외형적으로 가장 큰 일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그 다음에 산사태 의료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을 인해 가지고 지금 의료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취임 3주년 언론 소통 브리핑을 통해서 취임 오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3년간의 성과, 미래 발전상에 대해서도 들었고요.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그 우리 서울 성파 양평 그 고속도로 관련해서 특검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그 노선과 관련해서 뜨거운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나 정치권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 양평군의 입장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오프 더 레코드든 뭐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국민들 많이 궁금해하니까 이 부분 좀 여쭙시고요. 또 하나 추가로 해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건 노선도 중요하지만 교통체계 재설계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좀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관련해 가지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나 최근에 정치권하고 논의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 체계를 재설계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예, 지금 뭐 기존 노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더 추가 질문하긴 그런데요. 저희가 이 교통 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서울로 가는 길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혹시 논의되는 것 중에 반영할 수 있느냐, 재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경인지배뉴스 김지현 기자입니다. 그 지평면에 그 조성 그 추진 중인 국제평화공원 관련해서 그 잠깐 질문 드릴 텐데요. 그 의미에 따라서 그 관광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냐 없냐는 그 건립을 어떤 방향성으로 건립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쯤 그 공원 자체에 평화공원이라는 의미는 단순 병말장병에 추모를 하는 것인지, 여기는 지평이 전투 한쪽에는 치욕의 전투였고 한쪽에는 알목할 만한 수면 전투잖아요. 그럼 어느 한쪽을 듣느냐에 따라서 의미하고 관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떤 형식으로 의미나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지, 방향성이 나왔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고 지평리 전투는 우리가 승리한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한 거고, 그러나 또 적군이었던 중공군은 또 우리 양평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가가지고 또 희생을 자기 나름대로는 또 죽음을 당했던 그런 전투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을 우리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현재와 같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저는 평화공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25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미군이나 프랑스군이 그 중공군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양평,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시각을 잘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 공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오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관철되려면 지금 얘기 드린 두 국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걸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한국전 참전 기념사업회 사업회장으로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승리한 전투이기 때문에 중공군 위령탑을 만드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제가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3사단 3년대를 갔었습니다. 이 3년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 미군에서는 그 부대 입장에서는 그게 개의치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이제 그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거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된다면 미령탑을 포함한 국제평화공원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0월 에이펙 때 시진핑을 그 방문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하여간 우리 그 현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금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그쪽 중국에는 제가 의사가 있다라는 전달을 했는데 그분이 군사 전문가라서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원기 기자님. 예, 뉴스보고 오영수 기자입니다. 네. 그 3년 전 그 약속하신 공약 사업 이행률을 보니까 아까 85.9% 그리고 그 완료율이 70.9%라는 실적을 보면 3년 동안 참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그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임기가 1년인데 여러분들 앞서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상했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만 다 중복되는 것 같고 남은 1년 기간 동안에 이 사업만큼은 꼭 좀 완수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중앙정부에서 제2의 추경안에 민생의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에서 부담해야 될 그 예산액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서울로 보면 서울이 2조 7천억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마 경기도나 이제 양평군이 어느 정도 상당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반드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사업은 고속도로 문제가 정리가 돼서 고속도로가 빨리 재추진되는 그런 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 쿠폰 관련해서 지금 그 지방 분담률을 22%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한 60억 이상 부담을 해야 하는 걸로다가 이제 나와 있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예산은 1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걸 제외하고도 한 6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큰 걱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지자체는 조금 더 우리 분담률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1시간 정도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양평 군정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의견도 제시해주고 방향도 설정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소통의 문제에서 여러분과 자주 말씀하고 또 뵙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과 좋은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군정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또 매력 양평을 만들어가는 제 슬로건이 완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